자, 우리 교재 4장의 반려견의 질병의 세 번째 단원인 세균성 반려견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질병으로 첫 번째가 우리 조금 무서운 부분들입니다. 우리 인수공통 사람한테 전염이 된다라는 부분들 조금 유심 깊게, 그리고 중간고사에도 당연히 뭐 인수공통 우리 그 바이러스 질병, 인수공통 질병, 세균 질병이라든지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 깊게 해서 꼭 뭐 물어보겠죠. 그래서 우리 세균성 질병으로 첫 번째 렙토스피라증이라는 부분, 이 또 그 인수공통입니다. 그래서 감염된 쥐의 오줌으로부터 전파되는 것. 그래서 쥐가 오줌으로 그 흙에 이렇게 싸게 되면은 그 흙에 이 렙토스피라라는 이 세균이 다시 강아지들한테로 이렇게 그 감염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 잠복기는 일주일 정도로 출혈형과 황달형이 있다. 출혈형은 그 발열, 구토, 혈변, 혈뇨 이런 증상을 보이고, 황달형은 비슷한 이런 증상을 보이면서 황달 증상까지 이렇게 보이는 인수공통으로 이렇게 사람한테도 전염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DHPPL이라는 우리 5차 예방접종으로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마음을 놓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우리 세균성 질병이다. 자, 그 다음에 컨넬코프라는 부분은 그나마 조금 동물들끼리만 이렇게 감염이 되는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성 호흡기 질병이다. 그 다음에 그 브로킹 셰비카라는 이런 세균, 보데텔라라는 이런 세균들에 의해서 급성 호흡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그래서 그냥 그 뭐 사람한테 인수공통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그냥 급성 호흡기 질병, 콘넬코프 세균성 질병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브루셀라라는 부분은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유산을 제외한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유심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유산 후에 유산 태아나 분비물 흡입 섭식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 자, 브루셀라병. 유산을 보이는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철저한 소독을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다. 브루셀라 세균성 질병 인수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라임병도 역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진드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이다. 세균성 질병이다. 그래서 야생동물이나 쥐 등에서 진드기가 전파됨으로 진드기로 인해서 전파되는 세균성 전염병이다. 정상으로는 고열, 식욕부진, 관절염 등의 증상을 보인다. 내외부 기생충약을 급여하여 정기적인 구충을 하게 되면은 예방할 수 있다. 진드기 접촉 위험이 있는 산이나 풀밭을 피하는 것이 좋다. 라임병. 그 다음에 기생충 질병으로 세균이 아니라 이제 기생충,
아주 또 무서운 거죠. 심장 사상충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목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부분으로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심장 사상충은 인수공통이 사람한테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은 아님. 내외부 기생충 약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심장에 이렇게 기생충이 기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미지로 보더라도 굉장히 무섭죠, 그죠? 자, 그래서 이는 뭐 요즘은 수의학 쪽에도 의술이 발달이 많이 돼가 있기 때문에 약으로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자, 해충증 뭐 인수공통이 된다 그러면 이는 무서운 겁니다, 그죠?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으로 발생하는 회충증. 자, 그래서 뭐 기생충이라는 것이 우리 그 반려동물 안에 이렇게 같이 기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단계별로 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기생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우리 그 뭐 아니면은 혈액에 이렇게 순환에 영향을 미쳐서 폐사로 이어지는, 그래서 기생충 질병도 아주 무서운 질병들이고, 그래서 의술에 의해서 뭐 그냥 기생충 약을 먹으면서 그죠? 예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만 조금 가지면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생충으로서 이제 모낭충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지금 뭐 외워가지고 이것을 뭐 우리가 수의학 공부를 할 것 같으면 하나하나 또 그 부위에 깊이 있게 또 그 임상 실험까지 해서 뭐 현미경으로 하나하나 기생충 모양도 그렇고 해야 뭐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일반 반려인의 입장에서, 보호자의 입장에서 이런 질병이 있다, 상식적인 측면,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상식을 알고 있으면서 이런 증세가 나타나거나 발견을 했을 때는 바로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누차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 지점으로서 짖는 것이 자기가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 귀 기울이다 보면은 분명히 지금 배가 고파서 뭘 주라는 건지, 내가 몸이 불편하다는 표현하는 방법이 짖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을 유심 깊게 보면서 이렇게 그 질병 관리를 미리 빨리 캐치를 해서 빠르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자, 그 중에 그 모낭충이라는 것이 우리 털이 짧은 품종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듬, 우리 피부에 피부 털 뿌리에서 이렇게 기생하는 이런 충이죠. 그래서 냄새가 나고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모낭충, 우리 털 뿌리에서 이렇게 기생을 하는 기생충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개선충, 이게 우리 사람한테도 감염되는 걸로 지금 이미지도 굉장히 무서운데요. 그래서 피부에 탈모와 털이 엉키고 가려움증을 유발함. 우리 일반적으로 옴이라 그러죠. 옴에 옮긴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게 개선충, 사람에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좀 유심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전염성이 높고 사람에게도 전염됨. 개선충, 이는 기생충의 질병이다. 그래서 옴이라고도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배룩, 뭐 많이 들어보고 좀 징그럽기도 한데요. 자, 흡혈, 흡열로 인한 피부 자극과 배설물로 피부 알러지를 유발한다.
외부 기생충 약으로 예방할 수 있고, 벼룩이 보였을 때는 공간 및 물품을 주변 물품들도 모두 소독을 해야 된다. 벼룩 뭐 작지만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벼룩을 보았다 그러면은 주변 그 공간하고 주변 물품들까지 벼룩 소독까지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균, 자, 피부 곰팡이. 자, 이는 피부병도 우리 사람한테 옮겨지는 부분입니다. 진균, 피부 곰팡이.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유심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부 진균증에서 보이는 원인균, 뭐 균 하나하나는 우리가 뭐 어떻게 지금 그죠 다 볼 수는 없지만은 건소포자균, 석고상소포자균, 모창백선균, 뭐 이런 균들이 진균이 우리 피부에도 사람한테도 이렇게 감염 전염이 된다. 그래서 피부 곰팡이라는 진균성 질병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질병, 우리 바이러스성은 우리 좀 유심 깊게 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바이러스 질병으로 우리 뭐 지난 한 3년 그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홍역을 치렀던 부분인데,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병의 전염성 감염, 유발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다. 우리 사람한테도 전염이 된다고 보는 바이러스가 우리 전염성 감염이다. 그래서 개와 동물에서 발생을 하며 병면을 유발한다. 어린 강아지에는 간염, 각막, 백탁의 증상을 보인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식욕 감퇴, 구토, 설사, 복통의 증상을 보인다. 급성인 경우 발병 후 수시간 이내 급성으로 폐사한다. 무서운 병이죠,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병. 그래서 우리 바이러스성 질병이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고 뭐 이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우리 동물이라든지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또 다른 변이로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계속 우리가 유심 깊게 봐야 되는 바이러스, 동물에도 질병, 그죠? 동물 질병이다. 그다음 파보 바이러스 장염, 장염이죠. 파보. 그래서 우리 소아 파보라는 게 우리 소아, 그죠? 우리 그를 많이 이렇게 효소, 소아 효소를 많이 이렇게 일으키는 이는 그죠? 작용을 하는 것이 파보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보 바이러스의 장염, 장과 상피에 침입하여 장점막상피세포를 파괴하여 설사를 유발한다. 뭐 장염의 대표적인 행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임파선 및 골수세포에 침입하여 백혈구 감소증을 유발한다. 심장에 침입하여 돌연 급사할 수도 있다. 심장에 뭐 이렇게 침투한다 그러면 이는 치명적이죠. 자, 그래서 파보 바이러스도 우리가 유심 깊게 봐야 될 바이러스 질병 중에 하나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병원에 가서 그죠? 뭐 사진을 CT를 찍어 본다든지 뭐 이런 CT 찍어보고 이런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홍역,
뭐 지금 이미지에 이렇게 보면 조금 발바닥도 그렇고 코 부위도 이렇게 좀뭐 굳은 살이라 그럽니까? 좀 이런 증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개홍역 요즘 이런 거는 그 백신 주사로서 다 이렇게 그죠? 예방을 하고 정기적으로 약을 그 치료약을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걸로 해서 걸리지 않도록 항체가 그 면역력이 항체가 이렇게 발생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기를 통한 전염 또는 감염균의 배설물 접촉으로 전염된다. 정상으로는 구토, 설사, 발열 등을 보이고 코와 발바닥의 각화 현상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부분이 특징이다. 감염되면 치료가 어렵다. 홍역. 그래서 아예 어릴 때부터 아예 그 백신으로서 이렇게 예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감기, 공기를 통한 전염, 정상으로는 기침, 발열, 심해진 폐렴 증상을 보인다. 그래서 DHPPL이라는 종합 백신에서 이 예방을 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백신으로서 예방을 한다. 자, 그 다음 바이러스 질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장염. 그 코로나 우리 많이 익숙된 부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장염. 혈액성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며 탈수에 의한 쇼크로 사망할 수 있는 전염병이다. 코로나 우리 다 겪어봤죠. 그냥 이 바이러스들 우리 TV 화면을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둥근 바이러스에서 약간 또 변형이 돼서 타원형 뭐 이런 바이러스도 나왔고요. 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장염, 그 다음에 광견병, 뭐 무서운 거죠. 그래도 모든 온혈 동물이 걸릴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견병은 인수공통이죠. 감염 동물의 타액, 침액 뭐 이런 거로서 전염이 된다.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고 매 6개월마다 추가 접종을 해야 한대. 그래서 광견병 예방접종은 아주 신경을 써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반려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광견병에 관한 부분들은 그죠? 우리가 정기적인 이렇게 주사를 그죠? 백신을 맞으면서 그냥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부분이죠. 광견병. 그래서 개에 물리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동물 그 일반 병원에 가서 동물한테 강아지한테 물렸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미리 그런 약물을 주사를 한 방 맞으면서 조금 그 부담 좀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크든 작든 강아지한테 물렸다 그러면은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동물병원에 가서 의사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여러 가지 질병, 뭐 바이러스성, 세균성, 진균성, 뭐 기생충, 무서운 것들이 많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번에 다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자, 그래서 우리 예방접종을 하는 부분에는 우리 뭐 태어나서 그 우리가 엄마 초유라 그럽니까? 엄마한테서 나오는 젖을 먹으면서 한 6주 정도까지 젖될 때까지는 모유를 먹으면서 거기에서 강력한 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젖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 6주 차부터 예방접종을 시작을 하도록 그래서 그 전에는 초유에 그 강력한 그 항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주차 젖되는 시점부터 보통 이렇게 해서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주, 8주 뭐 이런 동물병원에 가면은 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카드를 주면서
예방접종 카드에 맞게끔 해가지고 안내를 다 해서 뭐 그게 맞춰가지고 가서 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주차, 또 3차, 4차, 5차까지 예방접종을 이렇게 맞는 부분인데 아주 우리 강아지하고 생활하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종합 백신으로 우리 5차까지 접종을 하는 것을 지금까지 거의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려견의 종합 백신 DHPPL을 맞으면 개홍역, 간염, 감기, 개파보 장염, 렙토스피라 감염 이 5개를 우리가 그 종합 백신을 맞으면서 있는 부분에서 완전 우리는 해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차 뭐 다 따라서 1, 2, 3차에 따라서 항체를 주입을 하고 한 번에 많이 이어도 또 부작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주사를 1, 2, 3차 대부분이 맞고 그 다음에 또 뭐 6개월에 한 번, 또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백신을 맞아가면서 이런 우리 인수공통, 뭐 전염병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방접종은 참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백신, 뭐 중간고사에도 물어놨는데요. 그 홍역, 감염, 감기, 파보장염, 렙토스피라 감염 이런 것들을 우리 종합 백신을 통해 가지고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매년 추가 접종을 해서 항체를 유지해야 돼. 면역력을 가지도록 한다. 그래서 이 아까 모체 그 초유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6주까지는 엄마의 젖으로서 이런 항체, 질병에 대한 이런 그 면역력을 키워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모체 이행 항체라고 합니다. 모체 이행 항체. 그래서 모체 이행 항체가 소실되는 시점부터 예방접종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뭐 6주 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해서 우리 사장 좀 정리를 하면은 반려견의 건강검진에는 일반검사, 거기에다가 대소변까지 포함하는 검사, 분변검사, 그 다음에 혈액검사까지, 그 다음에 면역항체검사, 그 다음에 건강한 반려견은 눈이 맑고 코는 촉촉하고 털이 윤기가 난다. 그 다음에 반려견에 발생하는 질병들 중에 일부는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있다.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놔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모체 이행항체 초유라는 게 소실되기 전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신생자개는 초유를 먹여 면역력을 얻는다. 그 초유가 모체 이행항체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6주까지는 그죠? 엄마의 초유를 먹으면서 면역력이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젖을 떼는 순간부터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DHPPL이라는 종합 백신 예방 접종은 홍역, 간염, 감기, 파보장염, 렙토스피라라는 5개 부분을 우리가 종합 백신으로 해방될 수 있다. 자, 우리 그 다음 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반려묘 이제 강아지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 다음 중간고사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중간고사 부분은
제가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한번 또 그 코멘트를 해드리고 중간고사 평가를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형으로 해서 뭐 품종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데 커넬 클럽 7가지 견종 분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징별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신생작연에 대해서 시기별로 간단하게 특징들 요약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5개 문항, 8개 문항을 주면은 그 중에서 한 5개를 제가 이렇게 문제로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뭐, 그 다음에 건식 사료와 섭식 사료 차이점, 그 다음에 개 손질의 목적 3가지, 바이러스 감염증 질환의 종류, 간단한 설명, 그 다음에 생독과 사독 백신의 각각 차이점. 우리 교재에 보면은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공통 감염병이 아닌 것,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 조금 확인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한번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견종 4가지 정도, 이는 뭐 우리나라 분이 상식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거기에 더한다면은 천연기념물이 메토다 이런 정도도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종합백신 DHPPL 예방 목적 질병 5가지, 뭐 조금 전에 강조하면서 설명했죠. 그 다음에 반려견 연령에 따른 분류, 몇 주차, 몇 개 월령, 그 다음에 일세,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연령별로 분류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 자생, 자견, 뭐지 이런 거로 분류하는 부분들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췌장이나 원인 불명으로 인슐린 호르몬 분비 때문에 생기는 질병 단답형으로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눈의 안에 콩알 만한 그 빨간색 혹이 있다. 뭐 이는 다른 방법이 없고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 그랬죠. 이 질병이 뭔지. 그 다음에 큰 문제 하나는 반려견을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입양하기 전 마음가짐, 그 다음에 입양한 후에 같이 생활을 하면서 사후까지 생애 주기별 어떤 양육 마음가짐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정답이 없는 거죠. 자기 마음가짐을 한번 이렇게 적어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적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정리를 해놓은 것을 단톡방이나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 이렇게 해서 한번 공유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중간고사하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반려묘, 우리 고양이에 대해서 우리 지금 아파트에 했던 것들처럼 강아지를 했던 것처럼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중간고사 준비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